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돈바스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갈려나가고 있는 점입니다. 스바톱과 크레멘나의 우크라이나군은 탄약 부족으로 공세를 멈췄습니다. 쿠핀스크와 크라스노 리만 방향을 향한 11월 공세는 완전히 좌절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92, 제80여단의 포병 자체가 괴멸 직전입니다. 드넓은 개활지에서 주로 포병 전력으로 양측이 맞붙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자주포와 견인포는 탄약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구소련 규격인 122mm와 152mm 포탄이 다 떨어졌고 나토 규격의 155mm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3mm 피온의 포탄 상황도 아주 심각합니다. 122mm, 152mm, 203mm처럼 구소련 규격의 포탄은 키예프의 아르시엄 공장에서 생산되는데 러시아군의 전력망 파괴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인프라를 공격한 게 아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인프라는 민간용과 군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크레멘나 북쪽 노보보드노에 있는 우크라이나 제25, 제95 여단도 전투원과 장비 손실이 엄청납니다. 자주포와 견인포의 30에서 40%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30%는 수리를 위해 후방에 보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에서 원조받은 M101 105mm 곡사포의 경우 화력이 부족한 데다 포탄 소모 속도도 빨라 거의 소진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자포리자, 하리코프, 수미, 치르니코프의 탄약 창고에서 포탄을 조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무기고는 러시아군의 정밀 유도 공격으로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조달했던 포탄들은 거의 유통시한이 지난 썩은 포탄들이었습니다. 비교적 쓸만한 것들이 1980년대 생산분일 정도니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케이스부터 썩어 품질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잦았습니다. 10월 초부터 우크라이나 25 공정사단에서 122mm 포탄이 파열되는 치명적 사고도 최소한 3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레멘나 스바토프 축선의 야포와 포탄 보급도 라스푸치차와 수송수단의 미비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오를란 30 드론으로 정찰하면서 무기가 발견되는 즉시 수호이 25 공격기를 동원해 싹 쓸어버리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군은 공세를 미처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바흐무트 쪽에서는 보병끼리 교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러시아군이 열 압력탄을 사용해 참호 진지를 강퇴해 우크라이나군을 섬멸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총을 들고 돌격하는 그런 일은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러시아군이 인명피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해 전술을 구사한다는 얘기들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끊임없이 엄청난 양의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을 전선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동원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서구의 제재로 무기 생산이 차질을 빚는다느니 하는 말들은 다 헛짚은 겁니다. 또 각종 지대공, 지대지 미사일은 물론 야전 방공 시스템도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의 무기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지만 러시아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돈바스에 파견된 러시아군이 볼가강 부근 사라토프스키 주민들이 보내준 위문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직접 위문품 트럭 행렬을 인솔해 눈발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장병들이 모두 아이들처럼 좋아합니다. 위문품은 방한용품과 차, 과자, 사탕, 랜턴 등 다양합니다. 라스푸치차가 이제 끝나 겨울이 다가왔는데 최전선에서 고생할 군 장병들을 생각해 국민들이 정성을 모아 위문품을 보낸 겁니다. 모두가 국민 전체 전쟁이라면서 국난을 함께 극복하자는 결의가 대단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기가 높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낫 이즈 헤르소나,
헤르손의 너구리가 러시아 공수부대 마스코트가 됐습니다. 러시아 공수부대 특유의 파란 줄 티셔츠에 파란 베레모를 쓴 너구리의 모습이 아주 귀엽습니다. 이 너구리가 기관총을 쏘는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졌습니다. 너구리는 전선에서 용감하게 네오나치와 맞서 싸우는 러시아 공수부대 용사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래 이 녀석은 러시아군이 헤르손 동물원의 가족들까지 소개시킬 때 후방으로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에게 부침성이 있어 공수부대원에 달라붙어 떨어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사들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마침 병사들도 삭막한 전쟁터에서 귀염을 떠는 너구리에게 정이 갔습니다. 병사 한 명이 너구리의 사수가 돼 마치 캥거루처럼 파우치를 만들어 가슴에 안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너구리는 병사의 품이 마냥 따뜻하고 좋은 눈치입니다. 병사는 자신의 파란 줄 티셔츠를 오려 너구리에게 옷도 만들어줬습니다. 제법 그럴듯합니다. 너구리는 전선에서 병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구리 공수부대원은 러시아 병사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무찌르고 있습니다. 사수 공수부대원이 적을 공격하기 위해 무인기 컨트롤러를 조작하는 동안 너구리는 병사의 품에서 온기를 느낍니다. 공수부대원은 전장의 긴장 속에서 품속의 너구리 때문에 정서적으로 편해집니다. 전선의 삭막함을 달래는 너구리의 영상은 요즘 온라인에서 상당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보는 러시아 장병의 부모들은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너구리는 삽시간에 헤르손주의 스타로 등극했습니다. 너구리의 사수 공수부대원은 너구리와 함께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너구리는 카메라에 찍히기를 좋아합니다. 카메라가 신기한 듯 피하지도 않습니다. 헤르손주 청사는 여러 기자들과 주지사까지 나와 너구리 공수부대원을 맞았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헤르손의 너구리를 그리면서 전선에 나가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헤르손을 잠시 내주기는 했지만 다시 되찾을 날이 곧 올 것이라면서 헤르손의 너구리가 조국 러시아 팬이라는 사파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린 작품에는 천진난만한 동심과 함께 애국심도 묻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의 처 젤렌스카가 영국 런던에 나타나 느닷없이 러시아군 장병의 부인들이 우크라이나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을 부추긴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이에 대해 헛소리 하지 말라고 강하게 쏘아붙인 뒤이어 난민 여성들에게나 관심을 기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여성 난민들이 스웨덴에서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유엔이나 인권기구는 침묵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스웨덴 언론들이 이를 심각한 문제라고 거론하고 있는데도 서방 관리들은 못 본 체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러시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유럽의 위험이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언론들이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현지 평등부도 성명을 발표했지만 키예프는 물론 소위 국제사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자하로바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 문제도 선별적으로 접근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